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오늘장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보셨나요? 오늘은 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제일 중요했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낸 상태인데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네. 밀려서 시장에 좀 힘을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차 전지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직까지 시장은 뭐 대세 하락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지금은 종목 장세 쪽으로 집중하시면서 종목을 중심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공을 들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단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종목 장세 계속 역시나 종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포커스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자체는 뭐 아직 방향성이 없죠. 횡보 장세 기간 조정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이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수가 이제 혼조 장세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게 되면 대형주들은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수하고 영향력이 적은 중소형주들의 어떤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담이긴 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은 그렇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마이크론의 실적 호전 등을 감안을 하고 또 엔비디아 자체가 그렇게 뭐 위축되거나 또 오픈 AI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알파벳 같은 이런 업체들의 주가론 자체가 탄탄한 걸 감안하게 되면 AI 버블론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강한 하방 경쟁이 연출될 건데 다만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조 장세가 나올 거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제 LG 엔솔이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에 파기가 됐죠. 9조 규모의 혼다 공급 계약이 파기가 된 상태인데 일단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는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은 이미 침체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전기차 쪽만 집중하게 되면 주가 더 빠지겠죠. 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뭐 셀 업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피지컬 AR 로봇 시장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상태고 그쪽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그쪽 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하락세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늦어도 내년 초반부터는 재반등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투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들의 반등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도 일부 개별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장에 계속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종목을 참 공을 들여서 잘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매니저님의 내일장 종목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먼저 해보고 갈게요.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9일 만에 16%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고 어제도 주가가 뭐 많이 밀렸습니다만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든 종목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해라라는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오늘 결국엔 다시 한번 장대양보 세우는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상태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신규 상장된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시세를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도 상장된 후에 박스권 상단 돌파했고 박스권 돌파에 마지막 출렁거림이 진행되면서 바닥권의 마지막 차익 매물, 경계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대함은 더 이상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 종목의 주가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단타 치지 마시고 바이오 제약주는 그 회사의 성장 가치만큼의 큰 시세를 보고 보유하시는 전략감기 밀릴 때 유용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필요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드 바이오인데 역시나 움직임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신규 상장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로 완만하게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이 회사의 탄탄한
그 펀더멘탈이 다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알지노믹스라는 종목이 또 이제 신규 상장됐는데 그 종목은 상장되자마자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초강세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들의 시장 자체가 탄탄하게 강력하게 살아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종목도 추가적인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ADC 이제 약물 그 접합 치료 그 항체와 약물 접합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자체가 있고요. 강력한 기술력과 거기다가 삼성 바이러스라는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한 성장성 유지가 되셨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완만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고요. 아마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 10위권 중반 정도까지 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완만한 반등에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고 계셔야 되고요. 약간의 잔파동이라든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아가는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라는 것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단타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내일장 첫 번째 종목은 도우인시스입니다.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애프터마켓에서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일단 이 종목 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스마트폰 그 부품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우인시스는 정말 신규 상장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시장,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7 출시 이후에 침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애플과 삼성의 폴더블 폰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심권에 넣어둘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초박형 강화유입니다.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은 필름 제재로 갔었습니다만 이제는 유리 체제로 아주 얇은 그런 강화유를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독점국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로 가고요.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오포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한테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도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2026 올해 말에서 내년 초인데 올해 말은 좀 건너간 거고요. 내년 초에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예정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애플의 이제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내년 중반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또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애플이 만약에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됐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티지단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강도 높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트리플 폴더블 폰을 출시했듯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상장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 회사의 이제 내년 매출액은 대체적으로 한 1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죄송합니다. 매출이 한 32%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1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도 나오는 만큼 내년 이후 실적 호전에 우리가 대비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우인시스 오늘 정규장에서도 11%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갈까요? 여기 아마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내일 아마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요. 갭으로 떠서 출발하게 되면 쫓아가지 마시고 장중에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를 단행하는 게 좋겠고요. 언급드렸듯이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언제쯤 출시가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걸리시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잡아놓고 가져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 자, 목표가 3만 원 정도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2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도우인시스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종목입니다. 노타
11월쯤에 상장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상장했고 제가 또 한 번 더 가지고 왔었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았죠. 자, 오늘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있는데 자, 노타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AI 모델 최적화, 경영화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설치를 하거나 내지는 스마트폰 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가볍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겠고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그런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 바로 이 회사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사용 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고객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선도를 해서 아마존 웹서비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퀄컴, 인텔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이 회사의 대표적인 고객사들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주가의 반대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가지고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타 오늘장에서 7%대 상승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목표가랑 손절가도 네. 세워주시죠. 일단 상장되고 나서 3거리일 동안 주가가 상한가를 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은 반대세를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밀렸고 다시 반등났다가 밀렸는데 전형적인 주가 수렴입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 형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밀집대를 살짝 깨고 내려가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엔 속임수 패턴입니다. 밀린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눌림을 주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타이밍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했고 시초가 약세 출발에 양봉이 나타날 것 같은 그만큼 대기 매수가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무리하게 쪼개형 매수까지 할 필요 없겠고 역시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단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를 5만 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타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우인시스와 노타 만나봤습니다. 내일은 또 미스터 한님이 쉬어가시잖아요. 네. 또 어디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서도 그쵸.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좀 긴 호흡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말씀드렸죠. 전기차보다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피지컬 AI 쪽으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방송 녹화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까지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유튜브 네이버 팬들을 통해서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무료 방송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